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KTX 신경주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 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지난해 12월 28일 개통을 하면서 기존 경주역은 그 기능을 다 했고, 그래서 그 기능이 신경주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경주시가 이 신경주역 명칭을 경주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노선 폐선이나 또 폐역으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 기존역 명칭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이 지침에 따른 변경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데, 네, 경주시에서는 그 첫 단계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는 어떤 경우 이렇게 역 명칭을 개칭할 수 있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과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역세권 환경이 변화해서 노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 두 번째로 이 기존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또 철도 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역의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합리적인 노선 및 역명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네, 신경주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이 되면 역명칭 개정의 그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해당 철도 운영자 등이 이 철도 시설 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고, 이 경우에 철도 시설 관리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처리 방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역명 개정에 대한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경주시에 이제 그 경주시의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경주시는 이 아까 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규정해 놓은 대로 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역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토부에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여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주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뭐 경주시 지명위원회는 다음 주쯤에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주역을 경주역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그 뭐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빠르면 올 하반기쯤에는 신경주역 명칭이 경주역으로 변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의견 수렴 기간 이 경주시에 제출된 의견은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경주시가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만, 네. 시민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뭐 그 경시에 제출한 공식 의견은 어제 확인했더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시민들이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 그 신경주역을 경주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경주시가 진행한 공식 의견 수렴에는 단 한 건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이건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실제 이제 시정 참여 실제로 참여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그 중요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경주시의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19년 경주에 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진 것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설치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에서 뜻깊은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졌었고, 네. 또 뭐 이건 뭐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에서 공식적 기록으로 다 확인된 것입니다만, 다른 도시와 달리 경주에서는 그동안 이 3.1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조형물이나 표지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져 오면서 네. 그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좀 자아냈었는데, 경주시에서는 올해 3.1절 이전까지 이 경주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의 3.1 독립 만세 운동이 봉황대 근처에서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경주에서의 만세운동, 경주의 작은 장날인 1919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당시에 경주 작은장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작은장은 경주 사정장이라고 하는데, 이 봉황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시 당시 그 노동리 교회, 지금 제일교회의 전신인데요. 거기에 그 박봉록, 서봉릉, 최성열 선생 이런 제일교회의 그 재직자 또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30명이 주도를 해서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그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봉황대 인근에 실제 그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그 장소에 기념 표지석을 올해 설치를 하고, 또 올해 3.1절부터는 기념행사도 그곳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3.1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103년 만에 음. 이 경주에서 그 운동이 벌어진 장소에 기념 표지석이 설치가 되고, 또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되는 것이어서 올해 3.1절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곧 설 연휴인데요. 설 명절 연휴 기간 경주시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주시 노상 주차장 16곳을 포함해서 이 공영 주차장 26개를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이 무료 개방하는 공영 주차장 목록은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동시장 주차장을 포함해서 이 세 개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은 2월 1일, 2일 이틀 동안 무료 개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잠시 동안 주정차는 허용이 됩니다. 성동시장, 중앙시장 양쪽 그 주차장 쪽, 그 시장 쪽으로 도로변에 주정차가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만 그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이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금지가 되고, 만약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정체를 막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또 이중 주차는 금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 자원봉사자들은 이 공영 주차장 요금 50%를 감면받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26곳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그 자원봉사증을 소유한 자원봉사자들은 그 50% 감면을 그 받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증, 이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이 주차 요금 감면이 됩니다. 이 네. 자원봉사자증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좀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경주 봉은 관광단지에 국내 최단길이 짚라인 설치가 본격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8일 날 투자사하고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참석한 가운데 어,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요. 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65억 6천만 원, 그리고 IS 지주 주식회사가 98억 4천만 원을 공동 출자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고, 올해 7월 개장을 목표로 짚라인을 설치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 짚라인 코스는 범문호 수상 공연장에서부터 호반 광장까지 120m 높이로 총 길이가 한 1.3km로 이렇게 4개의 짚라인 케이블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네. 길이 1.3km는
이 국내 최장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짚라인 출발점 타워에는 이 여러 가지 전망대, 카페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이 돼서 그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워낙 체험관광 쪽으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다만 얼마 전에 루지 쪽에서 초등학생 한 명 사망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체험 시설들은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잘 준비가 되고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